안녕하십니까. 북한 에디터 강영진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이야기로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 2일까지 외국인 11명과 자국민 698명 등 모두 709명을 검사했는데 확진자가 없었다고 알려왔다고 세계보건기구 평양 소장이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이 코로나19 청정지역이 된 것은 질병 예방에 집중하는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우수성 덕분이라고 북한 주민들은 물론 외국에도 한껏 자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은 30명 가까이 참석하는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크게 염려하지 않는 듯 어제 전국 각지에서 700명 가까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을 제외한 북한 수뇌부들이 거의 전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선 북한 당국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북한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외 매체들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코로나19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꽤 있는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얼마 전 북한에서 함경북도 청진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일가족 5명이 집에 갇힌 채 앓다가 모두 숨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2번이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면 북한 사정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결국 북한의 주장과 달리 북한에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코로나19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산돼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에서 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감염력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이 돌면 체제가 흔들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자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에선 우리나 중국,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국에서 벌어진 대소동은 일어나지 않은 듯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중단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크게 번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물론 북한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중국과 국경을 폐쇄하고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조차 2주가 아닌 한 달 동안이나 외교단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각지의 다중이용시설을 매일같이 소독하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핵심 매체들을 통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북한은 체제 유지의 핵심적인 활동을 전혀 늦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부터 시작한 백두산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북한군이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한 달 내내 했습니다. 12월 초에 시작된 동계훈련의 일환이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2월 말에 재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군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주목을 끕니다. 3월 13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인데요. 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온 사진들을 보면 김 위원장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마스크를 벗은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금수산 태영 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예년과 달리 참가 인원수가 훨씬 적습니다. 최대한 간격을 벌려서 서 있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에 걸릴까봐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었지요. 그러던 김 위원장이 지난달 군사훈련이 끝날 즈음부터 전혀 조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17일 평양종합병원 기공식에서는 수백 명을 모아놓고 연설도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이렇게 태연할까요? 그건 실제로 코로나19가 북한을 큰 위기에 빠뜨리진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의 의료체계가 붕괴했다고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평양 이외의 시골의 경우
약도 변변이 없고 심지어 주사기 같은 기초적인 의료도구조차 부족한 형편이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건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는 점에서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소수 특권층을 위한 평양의 특수병원들은 의료 수준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더라고도 고위층을 해외로 보내 치료하는 관행이 있는 것을 보면 스스로도 의료 수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의료 체계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병한 뒤 치료하는 것보다는 발병 자체를 막는 데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보다는 의료 행정에 더 중점을 두는 셈입니다. 이번에 그런 행정 체계가 잘 작동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의사들은 일정 구역을 맡아 구역 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담당 구역 주민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격리부터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의학적 대처가 아닌 행정적 대처입니다. 우리도 전국의 행정기관이 코로나19 방역에 총동원되는 것을 보면 전염병 대처는 의료 능력보다 행정력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코로나19 검사 장비와 진단 키트가 크게 부족한 북한에서는 소수 권력층에 대한 검사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반 주민들에 대해선 코로나19에 걸렸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격리부터 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을 겁니다. 격리된 상태에서 병이 나오면 운이 좋은 것이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죠. 비인도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원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심지어 미국과 일본에서조차 그런 현상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만 사실상 무한대로 검사하고 격리하고 집중 치료하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실 겁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아무리 정보를 강력히 통제하는 북한이라고 해도 걷잡을 수 없이 환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 소문이 흘러나오는 걸 막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커지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력이 워낙 강력해서 북한이 아무리 예방에 힘쓴다고 해도 구멍이 뚫릴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전 세계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까지 북한이 지금처럼 큰 위기를 겪지 않고 넘긴다면 그건 새로운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 체제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장마저 북한이 탈없이 넘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건 격가지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중국이나 우리, 러시아, 미국에 대해 어떤 속마음으로 대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전염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1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78일간 노동신문이 보도한 코로나 기사를 분석해 봤습니다. 노동신문이 특정 사안을 두고 이번처럼 장기간 집중적으로 보도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보도 내용은 북한이 우리와 주변 국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발생 사실과 확산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제목은 물론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제목과 본문에서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를 부각하는 한편 사회적 우려, 불안감 증대, 봉쇄 조치 등의 어두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월 28일 한국의 완치율이 50%를 돌파했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칭찬하고 본받으려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건 물론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북한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